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로 지적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본격 논의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부동산 정책을 보완 또는 수정하기 위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월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이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보고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집값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논란인데요.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여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10년 임대기간, 임대료 상한 제한 등 의무도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요. 의무는 그대로 두고 혜택만 축소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당에서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세금과 관련한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책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입 시 LTV와 DTI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내일 첫 회의를 여는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공식 논의됩니다. 네, 김대근 기자, 최근 가상화폐도 논란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네, 최근 가상화폐 급등락 속에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나와 가상화폐 투자자들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며 거래소 대거 폐쇄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됐죠.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한 파장도 주목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가상화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김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초기에 가상화폐 문제 때문에 한번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생기면 그것도 안 되고. 민주당도 정책위 차원의 점검과 대응기구 설치 등 가상화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정리된 상황은 아닌데요. 당내에서는 은 위원장 발언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장 안정과 2030 세대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환 비상대책위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보성 메시지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하는 것보다 가상 자산의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가상화폐 문제에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은 고사하고 자산으로 인정할지 여부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 내부에 TF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또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고 가상화폐 시장 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일자리와 집값 문제 등 2030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정치권에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